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국민의당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요, 즉석에서 뽑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코너가 있고요. 1대1 맞짱 토론이 3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1대1로 4분의 후보가 토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요, 정해진 제한 시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들은 찬스 발언, 30초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너 적절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요, 매 코너가 진행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은 사전에 제작된 15초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은 각 후보는 45초 이내에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유, 또 국민의당을 위한 본인의 비전을 제시해 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합해서 15초하고 본인의 발언 합해서 총 1분이 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을 살리는 것이 한국 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대한 양당 체제의 벽을 깨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만 제대로 하면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고, 무책임을 책임으로 바꾸고, 그리고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꾸면 국민의당은 살아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유능한 장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장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명운이 단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선진정치, 다당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선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서야 중도, 보수, 진보 모두 제대로 된 정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현주 후보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강력한 새반짝이 이현주입니다. 국민의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전에 중도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대로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해서는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인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득권이 없는 저 이현주가 강력한 새판짜기로 국민의당 살리겠습니다. 이현주의 당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이고 국민의당 미래의 희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 순서입니다.
준비된 당대표 후보 천정배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야구로 말하자면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 천정배는 감독직의 안성맞춤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당 혁신과 개혁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위기 때마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저 자신을 던져 승리로 바꾸는 승부사적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입니다. 저 천정배가 제 자신을 또 한 번 던져 국민의당을 살려내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준비된 화면과 45초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 본격적인 토론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4분간에 걸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기존에는 다자 토론의 경우에 특정 한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3번에 걸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1대1 토론을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1대1 토론이고 4분에 걸쳐 되기 때문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대1 맞짱 토론, 이번에는 보니까 순서를 천정배 후보가 뽑으셨네요. 4분간 토론하실 상대 후보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후보는 대중을 몰고 다니는 우리 당의 스타 정치인입니다. 예, 저와 국민의당 당원들은 안 후보가 재기해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느낀 바로는 안 후보는 외부와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성찰이 부족한 듯합니다. 민심과 소통이 부족하니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합니다. 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이 부족하니 독단에 흐르고 사당화로 치닫고 당이 역량이 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보니 개선이나 혁신의 가능성도 역시 부족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 출마는 안 후보의 결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최악의 행동입니다. 안 후보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당선으로 보상된다면 우선 안 후보 자신의 개선이나 혁신이 더욱 무망해지고 당은 혁신은커녕 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안 후보는 먼저 자신을 혁신해야 당도 혁신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후보가 불통과 독단에 머무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드립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안철수를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국민의당이 제대로 이번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조금 다 끝나셨나요? 지금 또 사당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당화라면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안 후보께서 진정으로 당을 위하신다면 명분 없는 당대표 자리 고집하실 게 아닙니다. 국민과 당이 바라는 바와 같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안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나서라는 저의 거듭된 제안을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저 천정배는 자타가 공인하는 당 개혁과 혁신의 전문가입니다. 예컨대 2002년 노무현 돌풍을 불러 일으킨 국민 참여 경선 제가 맨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저 천정배가 국민의당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천정배 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호남 대표와 영남 서울시장 후보, 이 양날개로 나서면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언제까지 후보 사퇴하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건 지금 우리 이 전당대회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 후보 사퇴하라는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후보 사퇴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그러면요. 나서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서울시장 나서셔야죠. 대선 낙선하고도 지금 당대표 나서시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공천은 예, 제주도권이니까요.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만 예, 됩니다. 국민적 명분을 상실한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만 가서는 국민의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의 성공 없이 안 후보의 미래도 없습니다. 안 후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진정 아끼신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국민의당도 살리고 결국은 안 후보도 살리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회초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그 길만이 당도 안 후보도 살리는 길입니다. 예. 이번은 정동영 후보의 주도권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안 후보께서 우리 천 후보 말씀에 사당화라면 이렇게 여럿이 나와서 경쟁하겠느냐, 사당화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이거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후보를 향해서 지목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안 후보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측근들이 좌지우지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측근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선거대책 본부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모르게 대선이 치러졌단 말이죠. 이게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체계가 때 갖춰지지 않은 게 이것을 후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선대위원장의 몫입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선 당시에는 후보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자, 대선 패배가 선대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 회피 아닌가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선대위원장께서 바로 잡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더니 중앙일보 조사에서 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틀린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오면 지지율 올린다는 말은 철회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이전 투구식으로 전개되면 이전 투구가 아닙니다. 따질 건 떨어지는 따지는 게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아니면 논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안철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당 국민의당을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살릴 자리라고 것인가는 대표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뽑아야 합니다. 가령 불통의 대표, 무능한 대표, 무책임의 대표를 뽑으면 국민의당은 장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 유능, 또 책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저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부족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 번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제 부산방송 토론에서 지난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나는 무능한 장수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죠. 예, 무능한 장수였는데 석 달 전에 무능한 장수가 석 달 뒤에 이제 내가 유능한 장수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8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니, 대선 본인 패배 말씀을. 이후에 88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이셨습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 동일시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 입으로 나는 무능한 장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석 달 만에 갑자기 유능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질문 취지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그 다음에 선거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 또 인천 위원장들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책임, 모두를 회피한 지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와 정당의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이 소멸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구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제대로 책임지고 그리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가장 큰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가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유능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따져 묻는 것인데요. 본인 또한 나는 무능한 장수였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오면 당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네. 모순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질문의 같은 핵심입니다.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지목을 당했던 안철수 후보가 지목할 차례입니다. 어느 분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 후보께 두 가지 정도 정동영 후보께 예, 4분간 묻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 하나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관한 부분 그 두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이제 현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거는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거라고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데 정부 재정 국민 세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개혁해야 합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함께 공공개혁이 IMF 극복의 핵심 견인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 늘린다는 방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의 나라를 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일자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공무원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씀하고 모순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100대 과제를 제가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개혁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말을 100대 과제로 치환해서 이걸 바꿔서 씌우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100대 과제 중에 공통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고 예, 다른 정리해 후보들이 주십시오. 공약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선해서 우리가 주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틀렸습니까? 그전에 계속되는 토론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100대 과제 문정부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결코 그렇지 말씀이었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씌우는 것, 이건 구태 정치입니다. 아닙니다. 자, 팩트 체크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여기 계신 두 분 이제 천신정 주도로 탈호남을 주장하면서 열린 우리당 창당을 하셨습니다. 주역이십니다. 그런데 2006년 지방선거를 이제 진두지휘 하시면서 결국은 참패해서 열린 우리당의 소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큰 선거에 지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난 날 오후에 깨끗이 사퇴했습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정 후보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 선거 과정에서 했었던 것 중에서 후회되는 부분들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또는 그때 못했던 것 이번에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은 당시 참여정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통의 리더십, 무책임한 리더십, 무능한 리더십,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당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불통과 무능과 그리고 무책임의 장본인이 당을 이끌겠다. 저는 이것을 막는 것이 국민의당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참여정부가 무능과 불통과 무책임의 정부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당시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10초를 절약해 주셨네요. 예. 이번 첫 번째 1대1 맞짱 토론 마지막 순서는 이원주 후보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천정배 후보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4분간 자유 토론해 주십시오. 네. 혁신과 개혁의 전도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혁신이란 얘기 아마 당원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민의당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로 안철수 후보하고 공동대표를 지내셨는데요. 기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천정배 후보께서 어떠한 혁신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하는데 안철수 지금 후보와 공동대표로서 주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강, 국민의당의 정책, 국민의당의 네, 시스템 좀 만드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또 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당원 투표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아마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혁신의 네. 사례죠. 그 예, 당의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강령이라든가 가져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혁신을 좀 했다.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그것이 무죄로 나왔습니다만 리베이트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혁신은 별로 없었다. 아니, 특별히 국민의 제가 예, 말씀은 예, 제 예,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국민의당이 처음에 새정치한다고 출범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요. 새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새정치 기대했던 게 별로 특별한 게 없더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새정치나 혁신이라는 게 뭐 정강정책이라든가 강령의 어떤 문구나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현주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조직에 있으면서 제도 혁신과 조직 혁신을 담당을 했습니다만 그 조직의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혁신형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내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실상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조직의 혁신을 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정배 후보께서 혁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도 혁신에 이런 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답변 기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 주도권 시간이, 토론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요.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만 5대 인사 원칙 위반에 대해서 천정배 후보님께서는 그때 의총이나 이런 곳에서 명확하게 웬만하면 협조해 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당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으면 5대 인사 원칙이 명확할 때는 어쨌든 자, 반대를 30초는 명확히 주셔야 해야 될것 된다. 같은데요, 저한테도?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30초 남았는데요, 예. 아니 답변만 아니, 앞에 답변 시간을 하셨으니까. 주셔야죠. 예. 30초, 24초밖에 안 예. 남았는데. 좀 굉장한 사실 왜곡이 있습니다. 그게 유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다 인사원칙을 어기고 해줘야 한다는 아니 말을 그러면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지 답변만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때 그럼요. 저는요, 그때 제가 총리 어떤 경우에도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했고요. 이낙연 예. 총리가 5대 인사 원칙 예.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달라 토론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예,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 아무래도 1대1 서로 지목해서 맞짱 틀어서다 보니까 후보 간의 상대방을 향한 검증의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친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간에 적절한 답변 시간을 좀 주는 게 조금 진행 과정과 또 우리 시청자들 또 당원들이 후보자들의 서로 내용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각 후보들 1분씩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대개 이야기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어갈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가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뭐 승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보니까 안철수 후보네요. 저는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2창당 수준의 개혁입니다. 특히
시도당 강화를 해야 합니다. 총선은 중앙당이 치르지만 이 지방선거는 시도당이 치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 시도당 아주 허약합니다.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재정들 투입해서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영입입니다. 중앙당만 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시도당과 함께 각 지역의 생활 밀착형 인재들 제가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공약 부분입니다. 중앙당 공약뿐만 아니라 시도당에서 그 현장 밀착형 공약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양손에 한 손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과 또 하나는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공약 두 개를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우선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한테 우리 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정 지지층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의 고정 지지층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업인들을 우리 국민의당하고 아주 굳건하게 맺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호남 정신을 기반하되 전국 정당화 해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는 경기도고 출신지는 영남이지만 호남 정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정당화의 적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아닌 현장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정당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도별로라도 선거 연대를 통해서 우리 당 후보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요.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략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손정배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비록 제3당이지만 국회 구도는 황금 분할 구도입니다. 국민의당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의당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임명된 겁니다. 이런 선도 정당의 위치를 살려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연말쯤이면 작년 총선의 26.74%의 지지를 회복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비례성이 높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협상을 해서 지방선거 룰이 우리 국민한테 유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지방선거에서 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인적 자산들을 전면 배치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또 그에 버금가는 많은 사람들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전면 배치함으로써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일 선거한다면 뭐 해보나 마나지요.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존재감 확보입니다. 국민의당의 존재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걸 주도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개헌 정국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역할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탕 위에서 또 전제는요. 강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는 많이 있습니다. 천정배, 안철수, 이현주 후보를 포함해서 손학규, 박지원, 박주선 수많은 인물이 지금 사실 한 팀이 못 되고 있거든요. 이걸 강팀으로 조직해내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올리는 것. 그리고 조기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서 1차 공천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확 달라졌구나. 인물도 달라졌고 방향과 속도가 달라졌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임하는 전략 대표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당의 혁신 전략도 있었고 인재 전략도 있었고 제도 개혁 전략도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설명은요. 다른 또 이어지는 1대1 맞짱 토론 등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1대1 맞짱 토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상대 후보 한 사람을 지목해서 4분간 자유롭게 토론하는데요. 앞서 지목하지 않았던 대신 다른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모두 발언과 마지막 발언 빼놓고 나머지 중간 과정에 30초간의 찬스 발언을 후보 한 사람당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맞짱 토론 순서는 첫 번째는 이현주 후보가 주도권을 먼저 가지셨네요.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정동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4분간 토론하시죠. 몽골 기병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몽골 기병론 지난번에 열린우리당 때 한번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몽골 기병론을 왜 다시 들고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제 제가 무안에 있는 알타리 농가 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이분들 문제가 가락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박스에 넣어서 가져라는 이게 이제 시장 개혁이라는 건데 이 무안에서 서울까지 오면은 이 박스에 넣는데 인건비도 들지만 이파리가 다 퍼져버리니까 이걸 항의를 해도 안 고쳐준다 이거예요. 저는 아래로 속도감 있게 달려가서 그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능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국민의당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강조합니다. 저도 현장 중심, 여의도가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몽골 기병론 하니까 옛날에 몽골 기병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안 좋게 기억이 납니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몽골 기병론으로 취지는 해서 5% 정당을 30%로 성공시킨 취지는 사례지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그때 창당한 주역이신데요. 그때 보면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통과시켰던 비정규직 법안 이것이 지금 비정규직 양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본인이 열린우리당 그 시절에 정부의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법이 통과돼서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공공부문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혈세를 투입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간다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참여정부의 한계 중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 비정규직 3법이 사실상 악법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서 아주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박수를 못 받더라도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가서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할 때 국민의당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선택지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당으로 가게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공공개혁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노조라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한 발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당의 노선이 뭐냐? 공공개혁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필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는 답변할 수 있죠. 국가대개혁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아마 대선을 치렀으면 우리가 이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건물주의 나라를 사업자의 나라로,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자는 이것이 국민의 가려운 데를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10%와 90%의 양극화, 이 10%의 공공부문이 핵심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요, 일반적으로는 GDP에 우리 국민 소득이 1인당 3천만 원인데 그 2배를 지급하는데 OECD 평균은 GDP의 1.0배입니다. 리더의 선명성, 강력한 리더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1대1 맞짱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이현주 후보의 주도권이었고요.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후보요? 예. 네.
국민의당은 양날개 정당이 돼야 합니다. 한쪽 날개는 온건 진보, 그리고 한쪽은 합리적 보수. 지역으로 말하면 호남과 비호남의 양날개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균형을 잡고 민심이 바라는 개혁을 향해서 높이 나르면은 우리 당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두 날개가 서로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한쪽 날개가 꺾이면 다른 쪽 날개뿐만 아니라 모두 추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양날개론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또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두 가지 적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전적 안보관입니다. 이것은 햇볕 정책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둘째는 패권적 지역주의입니다. 이건 호남을 배제시키거나 들러리 취급합니다. 지역차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양비론으로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저 천정배처럼 지역 평등을 주장하고 호남 소외를 주장하는 사람을 도리어 지역주의라고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된 인식을 보입니다. 이 냉전적 안보관과 패권적 지역주의가 우리가 청산해야 될 두 가지 적폐라고 봅니다. 우리 이현주 후보께서 그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로 저는 이 냉전적 안보관과 지역적 패권주의가 완화되고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과거가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이탈하고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당한 발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좀 남아있고 특히 저는 어제도 광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18에 대해서 우리는 광주에 우선 그 정도로 빚을 갖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안에는 저의 양날개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리적 보수의 경계를 넘어서서 적폐 쪽으로 접근하는 편향을 보이거나 양날개 중 한쪽을 아예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신다거나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고 하신다거나 사드 반대 당론을 느닷없이 어떤 당론 변경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뒤집은 것, 그리고 최근 안 후보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복수의 언론 보도, 이런 등등에 비춰서 안 후보가 합리적 보수의 경계를 넘어서서 적폐 쪽으로 접근하는 편향을 보이지 않나 하는 저는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 후보 측근 인사들이 때로는 공공연하게 탈호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당 안에 온건 진보와 호남이라는 한쪽 날개를 꺾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자멸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날개가 추락하면 전체 당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무너지거나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제 생각이 단순히 기우라고 보십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긴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희망하기에는 우리 천 후보님께서도 혹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당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요 부탁 말씀을 그것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러나 적폐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가고 네. 싶지가 않아서요. 아니고요. 예. 지금처럼요, 최소한 상대 후보에게, 지목된 후보에게 마지막이라도 30초 정도의 발언 시간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정동영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천정배 후보께 천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사 이제 1,000만 명이 이제 넘어봤는데요. 어제 우리 광주 MBC 토론에서 합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18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는 앞으로도 한참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강령에 사실은 우리 안철수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공동대표로 강령을 만드셨는데 이 강령에 5.18 계승이라는 명백한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까지도 동의를 하셨어요. 강령 수정에. 대표가 되시면 언제 이 강령 수정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소통혁신위원회 가칭 이걸 즉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 혁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일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에서는 좀 어렵고 이제 정식 당대표가 되면은 강령 수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령 수정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그야말로 제2의 창당에 걸맞는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정 후보께서 지적하시는 5.18 정신을 우리 강령에 좀 더 분명하고 힘있게 넣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이제 정기국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40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정국을 주도하겠는지 방법론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데요. 작년에 우리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로 26.74%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실제 의석은 38석, 그 26.74라고 그러면 80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절반도 못 얻는 것이 바로 현재의 선거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에 가까운 선거제도로 고치는 것인데요. 당위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법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아닙니다.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민주당은 움직이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단판을 짓고 그리고 3당 이하는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같이 붙을 겁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의회를 구성하십시오. 카나다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선거법 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던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으로 시민 대표자 회의를 300명, 예를 들면 국회가 300명이 있습니다만 전국 각 지역별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300명의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이 시민의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여기서 합의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것을 입법하는 이 방식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해서 성공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의회를 만들려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정배 후보가 말씀한 대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차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매우 민주적인 방식이죠. 지금 뭐 탈핵 문제로 공론 조사를 한다는 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역시 그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당 대표들 간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담판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 1대1 맞짱 토론 이제 마지막 차례인데요.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어느 분 주목하시겠습니까? 두 분 남아있는데. 이현주 후보께 이현주 노선 후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 정말로 중요한 그런 창당 노선은 합리적인 중도개혁 노선입니다.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들이 저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또 성찰적인 진보가 함께 합하면 둘을 아우르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보에서는 복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보수에서는 성장을 주장합니다. 근데 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들이 생산적인 복지와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천 후보께서 이 후보께 질문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미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적폐 편향이고 그리고 또 탈호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왜곡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어디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나 생각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을 분열시키고 정말 전당대회 이후에 쪼개자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님, 제가 적폐 편향이라든지 또는 탈호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하기 전에 찬스 발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발언을 제가 정확하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호남의 어떤 호남에 매몰되지 않고 전국 정당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탈호남에 대해서 사실은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님께서도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비슷한 주장을 하셨고 또 그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호남을 벗어나자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에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전국으로 나가자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후보님, 제 시간입니다. 예, 안 후보께서 그 지금 문제에 두 대해서 좀 더 번째로는 명확하게 제 시간입니다. 말씀하셨으면 민주당과 좋겠습니다. 우리와 어떤 노선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고 저도 이제 탈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의당을 호남에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꿨습니다. 그 뜻은 든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탈호남이라고 곡해하는데 그러면 한 지역을 빼고 나면 어떻게 그런 전국 정당이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렇게 의도가 공방이 의심스럽습니다. 오가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드린 질문은 민주당과 우리가 어떤 노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후보께서 이 뭔가 개념을 설명하실 때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네요. 아니, 덮어씌우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리더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민주당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기보다 이미 우린 다릅니다. 우린 중도개혁 노선이고 민주당은 진보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하시고. 아니, 지금 발언을 자르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찬스 발언 쓰셨으니까 그러한 그래서 이제 탈호남 제 답변을 같은 좀 그런 다- 내용들은 저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고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민주당하고의 노선 차이 문제인데요. 저희는요, 공공개혁,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예. 방송개혁 다 예. 해야 된다. 국민의 예. 시각에서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두 분 정말 1대1 맞짱터로 좀 뜨거웠는데요. 더 뜨거웠나 봅니다. 두 분이 찬스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지금 천정배 후보, 정동영 후보가 찬스 발언 30초 있는데요. 두 분 순서대로 그대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천정배 후보 먼저 30초 찬스 발언 하십시오.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 선거대책 본부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직은 사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분이 탈호남을 공공연히 언론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안철수 후보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시는데 그 안보는 보수라는 게 햇볕 정책의 부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정동영 후보 찬스 발언입니다. 나중에 써야 되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 걸 예, 그럼 나중에 쓰십시오.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쓰세요, 말에 대한 그럼.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도 탈호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서 호남당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햇볕 정책은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또 본인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십니다. 그럼 토론은 아니고 예, 개인 내 후보별로 했던 찬스 발언이니까는요. 지금 두 분이 쓰셨고요. 앞으로 정동영 후보, 이현주 후보는 다음 기회 때 쓰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대1 맞짱 토론 두 번째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상대에 대한 검증 중에서 상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쪽이었다면 두 번째
맞짱 토론에서는 당의 정체성 진로하고 관련된 조금 얘기로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한 번 또 1대1 맞짱 토론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이번 순서는 국민의당 연관 검색어 토론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의당을 검색하면은요, 국민의당과 연관된 여러 개의 관련 검색어가 뜨죠. 그 연관 검색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국민의당 화면에 나온 대로 대표 이 6글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요.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봉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봉투에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글자 중 어느 글자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생주의를 주장하니까 민 하겠습니다. 민생주의의 뜻에서 민. 바른정당이란 지금 연관 검색어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 관련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연관 검색어로 지금 바른정당이 상당히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대 가능성이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 1분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해야죠. 그러나 합당 통합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탄핵 연대 사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국민의당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사실 탄핵은 불발했을 것입니다. 이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목소리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이 법과 제도가 살펴지지 못하고 잠깐 있는. 중간 질문이요. 정대철 고문의 경우에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보다는 민주당과의 협치라든가 연대가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던데 그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혁 연대 이꼬르 입법 연대입니다. 예.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촛불 이후에 10개월 동안 털끝 하나 못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과 이 개혁 공조와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과 연대 중요하다. 개혁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군요. 두 번째 선택권 안철수 후보한테 있습니다. 어느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 첫 글자 국 하겠습니다. 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연관 검색 호남 지지율이 떠오르더군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의 녹색 동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원내 3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이게 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고 정치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지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지지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의당 지지 하락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의 지지 높이는 것은 호남의 지지를 높이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되찾게 하는 방법 무엇인지 1분 이내로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남 정치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득권 세력과의 싸워온 그런 정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균형과 견제의 정치를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이유도 저는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그 지방 정치를 위해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경쟁의, 균형과 경쟁의 그리고 견제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호남에서 제대로 이번에 국민의당을 다시 신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국민의당 대표 6자 중에 국민은 지금 선택이 됐고요. 의와 당 또 대표가 남아있는데 이현주 후보 어느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다들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네. 당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을 선택하셨습니다. 당. 국민의당 연관 검색어에 또 탈당이란 연관 검색어도 뜹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까지 과정에서 이제 당내에서는 탈당 관련 얘기가 거론되게 됐었는데 혹시 일부에서는 혹시 탈당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당 대표로 혹시 됐을 경우에 탈당자를 막기 위한 보관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대책도 있을 법도 한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1분 이내로 답변 주시죠.
네, 우선은 당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안철수, 비안철수, 또 호남, 비호남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양쪽에 모두 소통할 수 있고 인맥을 갖고 있고 함께 해왔던 제가 바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 내의 분열이 심화되지 않고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열심히 소통하고 지혜를 또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마 올해 말 안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탈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 그리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선거 연대까지도 말씀드렸고 이 판을 흔들 네. 수 있는 새 판을 네. 짤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선정배 후보 세 글자 남았는데 어느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자를 고르겠습니다. 네,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자. 지금 그런 결과적으로 의의하고 표만 남은 상황이네요. 대를 하니까 글자가 지금 전당대가 치러져서 그러나 내 후보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떴습니다. 내 후보가 등장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1대1 토론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맞짱 토론에서 첫 번째는 보니까 상대를 제가 그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으면 좀 공박하려는 좀 의도도 있어 보이던데 이번에는 1분간 상대 새 후보에 대해 칭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멀리 순서 이현주 후보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야무지고 또 아주 용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입문 과정도 그러겠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대선 전에 그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을 버리고 우리 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앞으로 크게 될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의 아주 압도적인 대중적 스타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족함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안철수 후보를 아끼고 저 자신도 안철수 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사람이고 저는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잘 민심과 소통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는 제가 워낙 오래된 친구고 한데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정동영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자를 골라가지고 상대 후보들을 칭찬해주는 이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새 후보를 칭찬해 주셨으니까 어느 한 분께서 천 후보한테 한 10초 정도 칭찬 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해주시죠. 이현주 의견. 예, 항상 정치 개혁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비례민주주의 포럼을 비롯해서 함께 저도 활동을 해왔는데 다르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당 혁신에 대해서는 좀 감사합니다. 짜게 제가 평가를 하지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네. 또 이제 검증해 볼 부분 더 칭찬해 줄 수 있으면 다른 발언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1대1 맞짱 토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하여튼 그 설명을 더 하고 싶으시면은 두 분 경우에는 찬스 발언 좀 기회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일단 국민의당 연관 검색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주관하고 MBC와 KBS, SBS가 동시 생중계하는 지금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 이번 1대1 맞짱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진행 방식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건데요. 앞서 두 번을 지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지목하지 않았던 나머지 한 분을 향해서 지목해서 이제 맞짱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순서가 천정배 후보군요. 아, 그런가요? 어느 후보가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정동영 후보. 예, 정동영 후보입니다. 4분입니다. 예, 대통령과 사당 대표가 모두 공교롭게 영남 출신입니다. 추미애, 홍준표, 이해운, 이정미 대표죠. 그런데 영남 출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 대해서 아무도 영남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우리 국민의당 안에서는 유독 호남당 논쟁이 있습니다. 예, 아까 진위 여부도 있습니다만 우리 당 안에서 아까 문병호 전 의원 말고도 탈호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
그 소통 방해도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 후보님이나 저나 호남 출신인데 저 중에 우리 둘 중에서 당대표가 되면 그건 호남당이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은 지역이지요. 그러나 지역을 넘어서서 가치입니다. 호남이 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더라도 약무호남, 호남 없이 조선은 없었습니다. 호남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호남 없이 한반도의 평화 노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실천하고 감옥에 가고 눈물 흘리고 노력한 감사합니다. 이 가치는 완벽한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 4월 광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문재인 당시 대표의 민주당을 이기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국민의당에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도 모모하다. 수십 년간 광주에서 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세워놓아도 당선되는데 무소속으로 당 공천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사실 광주는 제가 태어나거나 자란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패권을 타파하고 또 호남에서의 일당 독점을 극복해야 호남의 미래도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을 던졌습니다. 또 광주 민심을 살펴보니까 저의 이런 명분과 호소를 광주 시민들이 응답해 줄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저는 위기 때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저 자신을 던져서 승리를 만드는 승부사로서의 역량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국민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선거에 승리를 가져올 당 대표로서는 저 천정배가 적임자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좀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전 대표께서 결선 투표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되면 저는 천 후보를 열심히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천정배 노선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좀 도와주실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천정배 후보에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돌파력 하나는 정동영이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천정배 후보가 없는 국민의당은 상당히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개혁 성향이 많이 무뎌지고 평소 같으면 우리 정 후보의 돌파력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위기 국면에서 당을 살릴 수 있는 돌파력은 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부터 녹색 돌풍이 일어서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도 호남에서 일어난 완전 국민 경선 돌풍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햇볕 정책 공과 발언 이런 또 기대 이하의 TV 토론으로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40%를 상회하던 안 후보 지지율이 3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남 지지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동영 후보 차례인데요. 지금 이현주 후보가 지목 대상인가요? 예. 4분간 시작하시죠. 얼마 전에 국가공무원 9급이죠. 6천 명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29만 명의 젊은이들이 응시했습니다. 6천 명은 합격해서 좋았지만 28만 4천 명은 다시 또 재수해야 합니다. 국가직 말고 지방직 또 경찰직, 소방직 다 합치면 85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시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하니까 지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공시족이 네, 80만이 그럼요. 넘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리도 심각하고 그 일자리가 보장이 잘 안 됩니다. 또 민간의 어떤 일자리를 가더라도 공무원은 평생이 그래도 보장이 되잖아요. 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사실은 IMF 전에는 민간 기업보다 작았습니다. 대기업보다. 그런데 IMF 이후에 IMF 때는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공공부문도 구조조정을 15만 명이나 참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고 또 임금 동결도 했고 임금 삭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꾸준히 오르면서 20년 동안
이게 이제 상위 10%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130만, 군인, 직업군인까지 해서, 그리고 공기업이 30만, 이러면 160만 아닙니까? 유럽 같으면 이제 공공부문이에요. 거기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 240만, 160만, 240만 합치면 400만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립학교 교원 플러스 조합협회 합치면은 한 50만. 이렇게 돼서 450만이면 우리 인구의 정확하게 9%입니다. 이 9% 부분이 우리 사회의 이 상층부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8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이유는 7급으로 들어가서 평생 근무하다가 이제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면 한 달에 평균 242만 원입니다. 공무원이 평생 받게 되는 게 32억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장급으로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은 33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24억이에요.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평생 11억이에요. 이 보상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공공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부분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게 공공개혁이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이것은 이제 말씀을 우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보수파의 개혁인데 저는 우파든 보수든 됩니다. 진보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노선 자체가 중도인데 이 중도라는 것이 좌우의 사이에 낀 게 아니라요. 좌우를 넘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개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개혁 당연히 해야 하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요. 1인당 국민소득과 공무원의 평균 봉급이 1.0입니다. 1.0배. 그러니까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과 이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1인당 3천만 원을 버는 가구가 그냥 3인 가구면 9천만 원, 4인 가구면 1억 2천이어야 하는데 이런 가구가 우리 국민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금 체계는 평균 연봉은 GDP의 1.94배예요. 네. 2배 가까워요. 2배. 네. 바로 이 보상 체계에 대한 수정 이것이 이 공공개혁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이게 본의 아니게 무리가 일어난 적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호봉제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후보 주도권 맞짱 토론 마지막 순서였고요. 예. 안철수 후보 보니까 천정비 후보의 맞짱 토론이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정비 후보의 찬스 4분. 슬슬. 예, 끝나고 나서 네. 하십시오. 예. 예, 그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당원들께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당대표 당연히 물러나지 않겠나? 그때는 서울시장 낙선했던 분 예컨대 그분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면 그다음 또 당대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을 살리자고 우리가 토론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서울시장 나가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래요. 신뢰되는 발언 아닙니까? 예. 당원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우선 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는 조금 제가 좀 과했네요. 그 점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조금 그때 순간적으로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중간평가 이야기를 정 후보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평가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예를 들어서 실패한다고 그러면 당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안 후보가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 대선에 안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설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들어야죠. 그래도.
안 후보가 제 이번에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는데 당대표 나오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장 그만 떨어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또 나오시면 되는 거 천 아닌가요? 후보님, 예.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끝나고 관련해서. 요 관련해서. 두 그럼 번째 진행이 또 되니까 저 시간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그 실화로서 알고 택시 있습니다. 운전사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금 현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택시 운전사분이 뒤를 살펴보니까 뒷좌석을 살펴보니까 한 학생이 놓고 간 그 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공무원 시험하는 수험서였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말 청년 일자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는 그 선택밖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 국민의당이 이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30초 정도 혹시 청년 실업 대책 뭘 하면 될지 큰 틀만 말씀해 그 주십시오. 문제야 그건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 점에 관해서 안 후보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답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대선에 떨어진 분이 30초만 지금 당대표 해주십시오. 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떨어지면 또 당대표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나오면 떨어질 거라고 하시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꼬리 잡지 말고요. 대선 떨어지신 분이 당대표 나오시는데 다음에 서울시장 떨어졌다고 왜 당대표 못 나오십니까? 그런 그거는 뜻입니다. 덮어 씌우기십니다. 덮어 씌운다고요. 제 많은 말귀를 좀 못 국민들께서 알아듣시네요. 실망하실 겁니다. 예.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안철수 제가 이제 후보께서는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치인의 또 제 최고 덕목이 지금 제 책임을 주도권 지는 자세라고 시간입니다. 하는 걸 천 알아주시기 후보님. 바랍니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을 좀 더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얘기하시고요. 예. 일단 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정책 그리고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단기 정책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예, 거기까지고 두 분이 지금 찬스 발언 주셨는데요. 예. 원래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바로 지금 그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하는 대목에서 바로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이현주 후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찬스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후보. 예, 아까 5.18 얘기하다가 찬스 네. 발언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5.18 또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의 어떤 성지로서 모든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저함 없이 확실하게 이 빚을 갚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전국으로 예.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아까 천정배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논쟁 중에 찬스 발언 쓰셨는데 관련된 대목인가요? 30초 예, 예. 주시죠. 우리 천정배 안철수 두 후보께서 이제 서울시장 문제 갖고 이제 논쟁을 하셨는데 안 후보께서 당 대표가 만일 된다면 서울시장 후보를 당 대표를 갖고 나갑니까? 아니면 사퇴하고 나갑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짧게 갖고 나갑니까? 사퇴하고 나갑니까? 그런 갖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사퇴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저는 자, 그걸 하겠다고 예, 예. 명시적으로 예.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사퇴하고 나간다면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또 당 대표 이번에 뽑아가지고 네. 사퇴한다? 네. 취지는 전달이 됐으니까 30초에 또 제한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번에는 오늘 세 번에 걸친 그 맞짱 토론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1대1 맞짱 토론인데요. 이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남은 게 안철수 후보와의 맞짱 토론이군요. 예, 시작하시죠. 4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며칠째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 과연 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본인의 각오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하다고 치열한 생각하십니까? 당대표 경선일수록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로 해서 당을 혁신하고 화합, 통합하는데
온 힘 다하겠습니다. 예, 혁신하고 화합, 통합하는 것이 이제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토론을 보면서도 전혀 이 얘기가 서로 핀트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또 더 여쭙고 싶은 게 오늘 토론에서 그 사당화 얘기가 나오면서 대선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후보의 몫이 있고 선대위원장의 몫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대위원장의 몫이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선대위원장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대위원장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책임이 있다. 예. 그렇지만 후보로서야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아까 문병호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호남 뭐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진위가 뭐 호남을 아예 벗어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국 정당화를 하자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의 성격을 보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수는 자기 부하나 혹은 자기가 함께하는 동지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이런 게 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다 모든 것을 жил머지고 내가 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감싸 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물론 본 후보께서 뭐 이렇게 형사 책임은 없었습니다. 저도 형사 책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그 위원장들 그 고초를 겪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좀 더 빨리 나와서 이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조금만 더 말씀하셨으면 저는 어떤 형사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우리 동지들이 아주 그래도 마음이 짠했을 겁니다. 왜 그때 빨리 말씀하시지 못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면 네. 당에 더 큰 피해가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바른정당하고의 선거연대 안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저는 그 부분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걸로 충분하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 수많은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머지 비호남권 출마자들이 과연 이 구도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선 투표제가 없는데 어떻게 차마 이게 득표율이 너무 낮아서 출마 자체를 제고해야 되고 탈당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1대1 맞짱 토론 3번 거치 다 끝났고요. 또 4분 찬스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당의 8월 27일, 8.27 전당대회에서는요,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성위원장 또 청년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반직 최고위원 2명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의 혁신 또 지지 회복을 위해서 역할하겠다고 나선 국민의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 한번 살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의당을 살려주십시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비전과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풍부한 당 조직 경험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 300명 중 1등 헌정 대상을 수상한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 경륜, 포용, 지혜, 리더십을 갖춘 최고위원 후보 이동섭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호 2번 김용필 충청남도 도의회 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이 되어져서 국민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그리고 청년과 여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김용필이 7인 최고위원이 되어져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한 사이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판자인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진성 인사드립니다. 정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4차 산업 여행, 4차 산업 연수, 점심 퍼포먼스 등 수권 프로젝트 4.37조는 당원이 생산하고 국민이 소비하여 정관을 통해 자력 당비 5천억을 만드는 실천입니다. 둘, 100곳의 당사에서 당원과 국민의 소통을 피드백하는 백백 실천은 국민의당의 협력 공천을 이루는 혁명입니다. 실천을 살펴보시고 2018 지선에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4번 장진영입니다. 국민의당이 젊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인물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젊고 새로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젊은 최고위원 장진영이 국민의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4번 타자 기호 4번 장진영이 국민의당을 구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박주원입니다. 전국 50만 당원 배가 운동으로 국민의당 전국 정당화와 수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드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광화문 중심가에 국민 25시 소통센터를 만들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365일 24시간 경청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당정을 통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제3의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직 기호 5번 박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827 전대 최고위원 후보 관련된 호소하는 영상까지 봤는데요. 오늘 토론에 지금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1분이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죄송합니다만은 35초로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께 호소하는 말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지방선거 승리 단 6글자가 제 출사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방선거 지고 국민의당 무너지고 다당제가 소멸되면 정치인 안철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 앉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당의 책임을 맡아서 꼭 이기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고 다당제 경쟁의 정치를 사수해서 제대로 된 야당 만드는 것에 제 모든 것 걸겠습니다. 저 안철수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네, 이현주 후보.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러다 당 쪼개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실 겁니다. 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현주가 선배님들 모시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진중하고 보다 낮게 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혁신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강력한 새판짜기 이현주와 함께 하십시다. 네, 천정배 후보. 창당 이후 안철수 후보가 당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뒤에서 묵묵히 돕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맨 앞장서서 위기의 국민의당을 꼭 구해내겠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준비된 당대표 후보, 저 천정배,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 천정배에게 꼭 많은 성원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전국의 알타리 무 재배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박스 포장 제도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을 이끌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제 선거 캠프의 명칭이 상생 캠프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당을 단합시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분 오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8월 27일 국민의당 정당대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당대표 최고위원 또 전국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선출하기 위한 문자 온라인 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선관위로부터 발송된 문자 개별 URL을 받으신 국민의당 당원들은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문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당 당원들은 오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될 전화 ALS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주관하고 MBC와 KBS, SBS가 공동 생중계한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